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규제지역이 완화되면서 변화되는 내용 중 마지막 편입니다. 4편으로 주택의 대출제도, 주택의 대출제도가 완화되는 그런 내용과 기존에 대출 받을 때 주택의 처분 서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대출제도가 규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당시에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의 처분 서약서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에 올려드렸던 청약할 때의 주택 처분 내용과 오늘 공부하게 되는 대출할 때의 주택 처분 서약은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변화되는 요인들이 먼저 그 대출 한도라든지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 그리고 이제 DSR,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용어 개념을 한 번 더 좀 체크하시고 이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TV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론 투 밸류라 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가 60%라고 가정을 했다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 곱하기 LTV의 60%니까 0.6이겠죠. 그렇게 하면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LTV고요. 두 번째는 DTI라고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금융회사에서 금융부채의 상환 능력을 연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입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간 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한다라고 하면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이 5천만 원 곱하기 40%를 하면 2천만 원이죠.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DTI가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DSR, 이거는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사실 이거 좀 중요하죠.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전부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DSR과 DTI를 제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DTI 같은 경우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대출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반면에, DSR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자동차 할부 금융이라든지 또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래서 요 DSR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DSR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연소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규제가 완화하게 되면 무주택자한테는 LTV가 70%로 한도가 확대가 되겠죠. 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은 불가해서 비조정지역은 60%로 이제 한도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DTI라든지 DSR까지 감안을 하시게 되면 한도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DTI 총부채 상환 비율도 비조정지역이면 60%로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서민이라든지 실수요자한테는 60% 혜택을 그대로 주고 있었습니다. 조정지역일 때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을 좀 한도를 해서
좀 자금 대출을 좀 받았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생활안정자금을 가지고서 주택을 매입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면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조정지역일 때는 처분 조건에 대한 대출로서 이제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비조정지역이 되면 처분 조건은 없어집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존 대출에 대해서 주택 처분 서약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약을 할 때 기존 주택 처분 내역서 하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의 처분 서약서는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에 대한 대출 내용은 중도금 대출 한도가 조정 지역인 경우는 DSR에 해당돼서 50%까지 되었고, 보통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을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을 내다 보니까 50%는 대출을 하고 10% 이제 잔압을 했죠. 그죠? 그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만약에 기존 주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1주택에 대한 처분 요건을 약정을 해서 2022년도 8월 1일부터는 6개월에서 2년으로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조정 지역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하게 되면 잔금의 1주택 처분 조건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한도가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60% 이제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줄 때 LH나 허그에서 대출을 보증을 해주는데, 조정 지역인 경우는 세대당 한 건, 근데 이제 비조정 지역이 되면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정 지역일 때 전입 의무가 있었죠. 예. 이제 비조정 지역에는 등기후 전입 의무가 없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청약할 때처럼 기존 주택의 처분 서약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데, 청약할 때는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대출할 때 작성했던 기존 주택의 처분 서약서 1주택 처분 요건이 약정을 했었죠. 예. 기존 주택의 처분 서약서는 과연 계속 유효가 한지, 아니면 지금은 비조정 지역이 되었으니까 그게 해제가 되는 건지, 요 내용이 중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서는 소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은행에 몇 군데 확인을 해봤거든요. 기존 주택 처분 특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블로그 보시면 다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서 금융감독원 공문하고 이 근거 규정을 들어서 올려놨는데, 요게 보면 오히려 더 찝찝해요. 왜냐하면 은행업 감독 규정 제5호, 은행업 감독 규정 제5호를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보통 감독 규정이라든지 법률 규정 보면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식 공문이라고 본다 그러면 은행업 감독 규정 몇 조, 몇 항, 몇 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쭉 적어 놓게 될 거고, 또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14호 이렇게 해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도 마찬가지로 몇 조, 몇 항, 몇 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은행업 감독 규정이거든요. 아무리 내용을 찾아봐도 없고, 심지어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입니다. 이 내용 찾아봐도 없어요. 14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더 오히려 더 찝찝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은행 직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공문은 내려왔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저러한 내용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근거 없이 꼭 근거가 있는 것처럼 뭐 저렇게 작성이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뭐 고수님들께서는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는 소멸한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청약을 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을 맺고 들어간 부분하고 주택을 담보대출해서 받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